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리플은 매월 초마다 락업 해제를 진행을 합니다. 전체 물량이 1000억 개이고 그 중에 370억 개는 이 리플 측의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고, 이 잠겨 있는 물량 중에서 매월 초마다 10억 개를 해제를 합니다. 이 해제를 하는 이유는 기관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이제 리플 측의 입장인 거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매월 초마다 10억 개, 약 1%의 유통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 한두 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수년 동안 해왔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갈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리플의 유통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리플의 희소 가치가 지금 그래서 희석이 되죠. 그래서 이 리플의 토큰 가치가 이제 계속 하락하게 되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락업 해제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리플 측에서 의도적으로 가격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굉장히 좀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자, 최근에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리플 판매 규모 줄일 수 있다. 자, 그동안 솔직히 우리 회사가 XRP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받았고, 또 이를 판매했다고도 비판받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규모를, 이제 락업 해제 규모를 조금 줄이겠다라고 좀 언급을 한 것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아마 XRP를 지금만큼 많이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시점이 좀 우리가 좀 생각을 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IPO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것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ETF가 가장 빠른 이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ETF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이 리플로 강력하게 쏠리게 되면서 리플 측에서는 정말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락업 해제를 하면서 사업 자금을 따로 마련할 그런 필요가 없죠. 그런 명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TF 시점, 이제 승인되는 시점인 이 판매 규모를 줄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판매 규모를 줄이면서 이제 이 물량들을, 이 에스크로에 잠겨있는 물량들을 소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소각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소각 가능성 배제하지 않겠다. 자, 그리고 리플의 CTO 데이빗 쇼츠도 투자자가 원하면 사내 물량, 바로 아까 말씀드린 370억 개 에스크로에 잠겨있는 물량을 소각도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덧붙인 것이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 에스크로에서 매달 락업 해제라는 이 부분을 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비판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리플 재단 측에서도 이제 ETF가 출시가 된 시점부터는 이 이제 사내 물량 소각 이슈가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리플 커뮤니티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소각 이슈를 이제 띄우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리플의 이제 전체적인 물량들이 계속 줄어들게 될 겁니다. 시장 유통량도 계속해서 감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희소 가치 급증으로 인한 가격 급등 랠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ETF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ETF도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빠르면 이번 6월 17일자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6월 17일을 지금 가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고, 현재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원래 승인 기한이 지난 5월 3일자였는데 SEC가 추가서류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미를 달라, 그래서 6월 17일자로 연기한 부분이고, 이때가 핵심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6월 17일을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면 이번 6월달 ETF가 최초로 이제 출시가 되면서 리플에 대한 강력한 수요 폭발로 인해서 가격 급등이 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지금 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 계속해서 하방 압박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매도라든가 손절 관점으로 좀 많이 대응을 하고 계실 텐데, 자,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시죠. 왜냐면 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 물량들은
야, 결국 고래 세력들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지금 어제 오늘은 살짝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리플은 현재 3,000원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좀 중요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죠. 일단 3,000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가격이 현재 작용하고 있고, 또 현재 200일 이평선이 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로 이전 전저점들을 현재 깨지 않은 채로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점을 계속 높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래 세력들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하락 추세, 이제 하락을 할 때 이제 매도세가 출현하게 되는데, 이 매도세를 이제 좀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는 자, 굉장히 견고한 자금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들의 자금은 절대 결집력이 없는, 응집력이 없는 자금들이죠. 고래 세력들만이 이런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을 계속 높여간다라고 하는 건 고래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고래 세력들은 그대로 다 받아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절대 고래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시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 이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여러분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 우리 안전한 구간별로 함께 공략해 나가실 거고요.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우리 코인장에 굉장히 큰 악재가 하나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현재 이 악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미리미리 꼭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손실로 지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일본의 이 초장기 국제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급등을 하면서 그리스보다 심각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본의 국제금리 상승에 따라서 바로 엔켈의 자금 청산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엔켈의 청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작년 7월 말 일본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 엔켈의 청산 공포가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장 모두 다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 이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5, 리플은 마이너스 30%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일본의 상황이 좀 녹록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 이 엔켈의 청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엔켈이 청산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다른 국가들의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트레이딩 방법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이 금리 차이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수익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빠져나오게 되고, 이것을 엔켈의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시장에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었던 거죠. 현재 일본의 장기 국제금리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이 금리 인상을 통한 금융정책 정상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경제와 물가 여건의 개선에 따라서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6월 16일과 17일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17일자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제 정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이것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만일 이제 금리 인상이 기준금리까지 인상이 되게 되면은, 자, 작년 7월달 이 엔켈의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일본의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해주기 바라겠고요. 다만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작년 8월 달에 이제 8월 초에 이 엔켈의 청산으로 인해서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급락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바닥을 다졌고 바로 반등 급등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비중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조금 보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닥을 다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서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이 반등하는 흐름, 바로 이제 보너스 수익이죠. 보너스 수익까지 두둑히 챙겨 나가는 그런 전략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악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손실로 이어지게 되지만,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한다라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강력한 호재로 지금 전환을 시키면서 이 과정의 보너스 수익도 두둑히 챙길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는 이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는 곧 수익과 돈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